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도대체 이제 또 월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국경제TV에 방송 이어 새로 왔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일단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두 가지 부분의 큰 그 악재가 시장에 상존을 하죠.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델타 변이 부분이 큰 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아실 건데요. 미국에서는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부분인 일단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신 바이러스 부분이 확산이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일 것이고, 그리고 이 위협 자체가 약화가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생활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시금 재얘기가 되면서 관련되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환자의 급증, 그리고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단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급자들이 경기가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큰 폭으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해상 운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 운임이라든지 기본적인 상품을 이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올 때 이 운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코로나 델타 변이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공급 측면의 제약 때문이고, 중국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긴축 중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지급준비금을 좀 높이는 지급준비금을 좀 낮춰주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스탠스는 일단 긴축으로 가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자체가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단은 경제 자체가 영구적인 성장 파괴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끝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이 나면 레저 서비스에 대한 억누린 지출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단 조정 받을 때 그 얘기도 같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일단 반등은 일단 해주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반등을 했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로 분봉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일단은 반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60분 봉상으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흐름을 완전히 돌린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14,750포인트, 14,760포인트 돌파한 착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일단은 나스닥은 강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나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시장 이제 월요일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오르나 빠지나, 오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종목 다 팔았는데 이러면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쉽게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월요일에 시장이 강세로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거기 안에서 주도주 잡으면 되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시장이 흐름이 미국은 좋았지만 우리는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미국 경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이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뭐 때문에 불안한 거냐 하면 소위 말하는 긴축 발작 때문이죠, 그렇죠?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소위 말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그냥 몰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월요일 시장이 반등을 하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은 그러면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외국인이 사느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죠?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지금 곧장 하락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흐름 자체를. 그래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거의 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끝이 났으니까 원래 우리 시장은 뭐 할 거냐면 일단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갭 상승을 하면 갭 상승의 위치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일단 60분봉인데요. 만약에 우리 시장의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데 981포인트 위에서 출발해서 982포인트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적인 강세를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강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올라오면 일단 10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을 이번 반등을 이용을 해서는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나는 공략해 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그 강세가 꺾이는 시점에 적절하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걸 우리가 단기 매매,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단기 매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종목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부분이 일단은 대부분 종목들이 떠서 출발해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자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갭으로 뜨는데 이 갭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몇 포인트 위에서 3085포인트 위에서 3085포인트 위에서 딱 갭이 출발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지지받고 떠버려야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80포인트 언저리에 출발하면 바로 5포인트, 4포인트 올라가면 곧장 저항이 부딪혔다 깨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월요일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제 갭으로 뜨게 되면 첫 10분봉을 일단 보긴 하는데 이 첫 10분봉 자체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 시장 깨지기 전에 제가 한국경제TV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서 계속 언급해 드렸어요. 그쵸?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랬냐면은 이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시황 찾아보시면 되는데 올라오면 어디가 저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3285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3285포인트 언저리에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 보이니까 현금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기회는 다 드렸고 이번에도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가 반등을 하면 아이고 반등하니까 아이고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정신줄을 계속 놓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뀐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 뭐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갭 상승에서 출발한다면 의미 있는 갭 상승 지수권 아까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 부분 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개별 종목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끼면 일단은 홀딩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은 잘하면 일단은 이번에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잘하면은 뭐 패턴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체 흐름을 잡고 보세요. 패턴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이 예전처럼 넉넉지 않을 수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냉철한 이성을 가질 때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고민하실까봐 잠시 남겨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